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5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탈북민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외교부 북한 눈치 보고 탈북민 사지 내몬 것 아닌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탈북민 3명 베트남에서 붙잡혔다가 중국으로 추방된 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탈북민의 정책이 이렇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13조 2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이나 다른 나라를 떠나거나 자국에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죠.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막거나 또 국경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막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탈북민에 관한 대응도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 것이 역대 정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노총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경찰 폭행 민노총 전원 석방, 이게 바로 폭력 면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폭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정부 면허를 가진 집단이 민노총이다. 동아일보는 광주형 일자리 도왔다고 제명, 국회 난입, 폭주하는 민노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의 박병규, 이기곤 전 기아차 광주지회장 제명을 지적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실시 여야 논의 과정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에 난입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신문은 민노총은 대한민국이 만만한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 담장 파괴하고 경찰 폭행 무법천하다. 경찰은 현행범 당일 석방했고 공권력은 실종되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당연히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 경찰이나 검찰 추가 조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그 자체만 보고 현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원인은 도외시하고 그 현상만 부풀리는 그런 사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려 했기 때문에 민주총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국회에 진입하려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장시간 국가군에 속하고 산재 사망률 세계 1위라고 하는 그런 야만적인 국가입니다. 사실은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일비재하게 이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그 선진국에 비해서 10배, 20배에 달하는 산재 사망률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실시를 통해서 장시간 노동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회에 나서서 자본의 무한 착취를 지원하면서 과로 산재를 촉발시키고 사회적 타살인 산재 사망률을 더욱 높이는 범죄 행위를 법제화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의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런 상황을 본질의 문제, 원인의 문제는 제쳐두고 결과나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한 충돌이냐 폭력이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그런 민주노총의 저항권 행사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경신문이 민노총은 대한민국이 만만한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권력과 자본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이 정말 만만한가. 예전처럼 강력한 총파업을 할 수 없는, 조직은 100만을 넘어섰지만 옛날에 20만도 안 됐던 시절의 전노협이나 40만 수준의 민주노총 초기의 그런 총파업을 단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만만하게 보이는가, 그렇게 묻고 싶어요. 5G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3일 밤 11시에 5G 소동이 보여주는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내 통신 3사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서비스 세계 최초 개통된 부분을 소개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세계 첫 5G 상용화, 타이틀보다 중요한 건 경쟁력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정부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5G 혁명 이젠 생태계 확장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정부 지원과 규제 개혁, 기업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면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일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부가 이들 혁신 기술을 지원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기업을 지원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통신요금 인상에다 정부가 제동을 걸면 통신요금을 자유롭게 인상하도록 하라. 정부가 제동을 걸지 말라는 얘기가 되려 이런 기술 혁신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라. 그러면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인데 조세 부담을 높이지 않고 부자 정세를 하지 않고 늘린다고 하는 것은 제한된 재정에서 노동자 서민들이 돌아갈 복지를 구태시키지 않고서는 지불 대기업의 이런 기술 투자에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G 혁명을 얘기하면서 그 구조는 우리 사회의 분배 문제,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 대리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의 개발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늙어가는 서울, 뉴욕, 도쿄처럼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나 여의도 마스터플랜, 세운지구 재개발, 상암동 롯데몰 건립사업 등이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이 혁신적인 도시개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금 포화 상태죠.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 내서 출퇴근하는 인원까지 하면 서울은 정말 이미 도시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이상 사람과 건물을 밀집시키는 방식으로 개발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위험과 지향이 잉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와 생태에 기반한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혁신성장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빅데이터 노다지 방치한 채 혁신성장 헛바퀴 돌릴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슬로건만 내건 소득주도 성장을 공격한 탓에 공격의 문재인 정부는 사실 항복했죠.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플러스 혁신 성장을 함께하는 포용 성장을 내세웠지만, 그러나 말이 혁신 성장이지 규제 철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규제 샌드박스나 예타 면제 등 정책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본은 완전한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으니까 이건 거의 이 헌법과 관련법의 규제 조항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 자본의 그 부정부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여당이 왜 기업 걱정하냐고 타박한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가와 국민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정부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성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이젠 국가 경쟁에서 이제 기업 경쟁력으로 이제 구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화된 자본은 국내에서 재벌 대기업으로, 국제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모습으로 각국 정부를 하위 파트너로 지배 관리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계화된 자본, 그러니까 자본의 세계 국가 아래 200여 개 넘는 유엔에 가입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법인격, 법으로 인격을 획득해서 기업 아래 인간, 그러니까 노동자들 지배관리함과 동시에 그 모든 권리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동자, 서민, 국민들이 만든 그 권력조차도 기업의 하위 파트너로 두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청와대 다 졌어야 겸손해질 것이란 여당 우려 새겨 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탈원전 직격탄 창원에서 투표율 50% 넘는 이상 열기, 선거 민심은 경제 실정 심판, 독선적 국정 쇄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과 관련한 것은 맞는 지적입니다만 탈원전 정책으로 창원 지역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높아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재개 등 원전 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지율의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과 이번 미니 보궐선거에서의 그런 여당의 참패라고 하는 것은 민생 문제가 어려워지고 소득주도 성장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민생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점, 그리고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이 장관 후보들이나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등 이 불법 부정 편법, 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이 청들의 불감정, 부도덕, 불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동안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자들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선거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인사참사 반쪽 사과한 청와대 민심 경고 아직도 못 읽는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위 관련 인사 문제는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 모습이죠.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권의 이 장관이나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하나같이 이 무신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부동산 축적 과정에서 부의 축적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편법으로 일관해 온 그런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겠다고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고 국민의 지탄을 받았지만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역대 정권이 교체되면서도 결국 고위층들의 인사의 문제는 변함없이 일반 국민들, 일반 노동자 서민들과 정서적으로 다른 인물들이 결국 임명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한국신문은 탈원전 이어 섣부른 탈석탄, 탈전기하자고 할 텐가 라고 주장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탈원전 부작용을 옳게 지적한 연구원 징계 보복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외부 교수의 설비 용량 중복 계산을 연구원들이 확인해 안 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 이것을 탈원전 부작용의 내용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나 탈석탄을 탈전기로 몰아가는 것은 이건 거의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급박하는 겁니다. 탈원전 정책을 채택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에너지 소비 전략과 대한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탈전기, 전기를 안 쓰겠다는 거냐 이렇게 급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삼성전자마저 실적 급락 쇼크, 한국경제 초비상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분기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 6조 2천억 원, 1년 새 영업이익이 60% 감소했다라고 소개하면서 고용 참사를 부른 어설픈 정책, 아마 소득주도,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과 이념에 붙들린 탈규제, 커지기만 하는 노조 리스크, 반기업 정서와 정책이 연경을 초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영업이익이 6조 원이나 발생했는데도 쇼크니 뭐 초비상이니 하면서
어두운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도 거의 협박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악화가 소위 말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조 정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삼성이 그동안 무노조 전략을 일관해왔고 지금 일부 노조가 있지만 삼성이 여전히 무노조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법자 이재용을 풀어주고 대통령과 이재용이 자주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반기업입니까? 반재벌 정부인가요? 묻고 싶네요. 한미훈련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전 주한미 사령관 한미훈련 축소로 역량 저하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이 공격적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해서 한반도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 그렇게 해왔죠. 그걸 원하는가 묻고 싶어요. 미 군산 복합체가 세계 11 군사비 지출 국가이고 미국 무기 수입 1위 국가인 한국에 지속적으로 군사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적으로 고조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 왔기 때문에 이 엄청난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를 두고 사들을 배치하고 미국의 군산 복합체가 생산하는 무기를 한국의 고가의 무기를 팔아먹는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어려워질까봐 이 한미 훈련 축소 또 중단 이런 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5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